네, 오늘은 로그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그함수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보도록 할게요. 로그함수라고 하는 건요, 이런 식으로 y는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x꼴로 생기고, 그 경우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보통 로그 함수라고 불러주는 경우예요. 이렇게 로그 함수를 구한 걸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뭐냐면요, 이 로그 함수가 우리가 앞으로 평행이동도 대칭이동 하면서 지성수도 그랬잖아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서 옮겨가면서 일반적인 그래프가 되는 걸 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 그래프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로그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을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로그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a가 1보다 큰 경우고, 이 경우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 공통적 특징으로 이 로그 함수 정의역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치역이 실수로 나온다라는 것, 이게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또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우선 이 두 친구는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증가함수의 모양을 띱니다. 단순히 증가하면은 증가함수의 모양을 띈다라는 거죠. 그러나 0부터 a가 1 사이에 있을 경우 감소함수의 모양을 띠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정역과 치역과 함께 증가함수,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친구 역시 공통적으로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그 점근선이 바로 뭐다? x가 0인, 다른 말로 y축에 해당하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녀석은 반드시 1,0과 a,1을 지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의 특징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까지의 내용이 로그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를 평행이동하게 될 경우 x축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이 될 거잖아요. 이 평행이동의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뭐냐? 우리는 y는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x가 어떻게 이동하게 된다? y는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x-p 더하기 q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y는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x를 대칭이동을 시킬 건데요, 이 녀석이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어디로 가게 된가? 마이너스 y는 로그 ax로 가게 되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y는 마이너스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x로 바뀐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x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요, 얘는 y는 로그의 A를 밑으로 하는 마이너스 x라고 대칭 이동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될 경우 마이너스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y는 마이너스 로그의 a의 마이너스 x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로그 a의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동을 시키게 되면은 이 대칭동에 의해서 얘가 어디로 가게 돼요?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로그함수 구했던 것처럼 반대로 로그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동 시키면은 여기 있는 지수함수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로그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의 내용, 그리고 그 그래프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킬 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거나 단순하게 우하향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특정 값에서 어떤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해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y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수많은 실수로 나오고 그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x값의 범위를 반드시 잡아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x값의 범위를 잡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x가 a부터 b까지라고 이렇게 범위를 잡았을 때 내가 범위를 여기로 잡고 여기로 잡는 거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끊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끊어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x가 a일 때 최대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소를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x가 b일 때 최대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쪽 같은 경우는 a부터 b까지로 끊어서 봤을 때 이쪽은 x가 오히려 a일 때 최대가 되고요, x가 b일 때 최소가 된다라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로그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최대 최소는 범위를 바탕으로 양쪽 끝값에서 최소와 최대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이 정도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들이 몇몇 개가 더 있습니다. 형태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fx꼴. 이 경우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fx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로그 afx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는 문제가 이쪽의 문제입니다. 즉 fx의 최대 최소에 따라서 로그 ax의 최대 최소가 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로그 ax가 반복되는 꼴, 다른 말로 얘기해서 y는 f 로그의 a x꼴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 여기는 로그 ax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로그의 ax를 t로 치환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형태와 함께 크게 요 형태와 요 형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건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직접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최대 최소를 fx 또는 여기는 이 로그 x를 t로 치환한 다음에 fx의 최대 최소를 따진 것처럼 네, 다시 ft의 최대 최소를 따지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장 기본적 형태와 함께 1번 형태, 2번 형태 총 3가지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로그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방정식 같은 경우도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어떤 로그 a의 fx가 그냥 b와 같다라는 꼴이 가장 맨 처음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그냥 fx가 a의 b제곱이다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와 같다 라고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fx가 gx랑 같다라고 놓고 밑을 없게 생각한 뒤에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밑은 이미 일치이기 때문에 진수만 일치하면 로그 값이 서로 똑같아진다는 특징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fx가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gx랑 만약에 이렇게 같았다라고 하면은요, 그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서 a와 b가 같거나 또는 fx와 gx가 둘 다 뭘로 같은 경우? 1로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고, 사실 이 3번의 형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3번의 형태도 가끔 나올 때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형태, 이 형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f 로그 ax는 b꼴, 다른 말로 얘기해서 로그 ax가 반복되는 꼴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로그 a의 x를 t로 치환하고 풀어줄 건데, 이 풀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치환한 답을 내는 것이 아닌 x를 답으로 낸다라는 거를 까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배웠던 모든 로그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 진수 조건 반드시 먼저 따져주고 문제를 푼다는 거, 이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예시로요, 만약에 로그의 1을 밑으로 하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3이다라는 식이 있었어요. 이 식을 풀려면은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2의 세제곱과 같다 라고 나오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게 최종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4, x 더하기 2가 0이 된다라고 해서 x가 4 또는 x가 마이너스 2라고 나오는데, 이 녀석이 답일지 어떨지는 꼭 문제에 대입해보고 아셔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진수값이 0보다 큰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는 둘 다 0보다 큰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둘 다 맞는 답이 됩니다. 이런 점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로그 방정식 풀 때는 진수 조건 따지는 거 잊지 말아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걸로 은근히 많이 함정을 파놓는다라는 거예요. 로그 부등식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로그의 a/fx가 b보다 크다라고 나오는 요것부터 가장 먼저 보게 될 건데,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요, 이 답이 fx라고 하는 답이 a의 b제곱보다 작다라고 부등호 방향이 한번 바뀌게 돼요. 반대로 a가 그냥 1보다 크면은 이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조심해줘야 된다는 거. 이건 항상 모든 로그 부등식에서 적용이 돼요. 두 번째로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보다 크다는 이 식을 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0부터 1 사이에 있는 a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 때 밑을 없애고 풀 건데 이 밑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 반대로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부등호 방향이 똑같이 유지된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꼴로서 로그 a의 f 로그 ax가 b보다 크다 라고 나오는 이런 꼴이 존재하는데, 이 꼴에 대해서도 일단은 우리는 로그 a의 x를 t로 치환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답을 뭘로 낸다고요? x로 답을 내을 까먹으면은 안 된다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진수 조건을 가장 먼저 따져줘야 된다는 거. 요게 조금 중요합니다. 예시로요. 이번에는 로그 a를 밑으로 한 x에 2를 밑으로 한 x에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2를 밑으로 한 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라는 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풀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따져야 되는 게 뭐라고요? 진수 조건. x값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거 가장 먼저 따져 주셔야 한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로그 2의 x를 뭘로 바꿔요? t로 바꿉니다. t로 바꾸면 여기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고, 이 친구 인수분해 보면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이 인수분해된 결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데, 이거 답 아니라고요. 이게 답이 아니라 누가 답이라고요? x가 답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마이너스 2가 로그 2를 밑으로 한 x와 4 사이, 로그 2를 밑으로 한 x가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답을 바꿔주시고, x는 이 경우 2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크고 2의 4제곱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답을 최종적으로 내주면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진수 조건에 알맞는 녀석인지 확인해보고, 여기는 알맞기 때문에 이 답을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답이 만약에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16보다 작다라고 만약에 나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x가 0보다 큰 범위와 이 녀석의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최종 답이 0보다 크고 16보다 작다라고 나오는 게 최종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 구할 때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죠?